철없는 어른들 저번에 짧게 했던 수소 얘기의 AS 그래서 수소 2편이고요. 전 제로입니다. 승작가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취준생입니다. 많이 줄였어요. 쎄하다. 우선 제가 무슨 수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인터넷에서 정리한 수소 내용이고요. 역사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얘기를 하면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자동차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먼저 나왔다는 건 알죠. 그렇죠. 그게 네? 효율적이니까. 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못 들은 줄 처음 알았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가 먼저 나왔어요. 전기를 언제부터 썼죠? 전기는 고정. 오래됐죠. 오래돼서. 오래됐죠. 그 자동차도 1차 세계대전 때도 전기를 썼을 것 같은데. 그때?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불 켜고 아니, 이미 조선시대 때는 다른 나라는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내연 기관보다 전기가 먼저 된 건 아니잖아요. 내연기관이 늦었죠. 그러니까,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말고 내연기관은 네.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에디슨 차에 쓰이는 에디슨 우선은 킹. 우리 영화 옛날 그 영화 보면 미국 영화 보면 차가 막 쿵쾅쾅쾅쾅 하는 소리 내면서 막 가는 차 네. 정체 있잖아요. 그게 원래 내연기관의 소리예요. 근데 기술을 계속 개량해 가지고 지금처럼 소리가 안 나는 엔진을 차 안에 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차폐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내연기관이 그게 있었고 우선 매연이 무지막지하게 나왔고 그리고 가솔린이라는 게 저번에 석유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부산물. 기름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가솔린은 그 내연기관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쓰레기였어요. 휘발유는. 그 전기기관차? 최초의 전기기관차가 1837년에 초반이 아니구나. 개발을 했다가 이제 전기철도 노선은 95년도 빠르긴 했네요. 최초의 내연 그게 언제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동차가 그냥 그러니까 1800. 증기기관이 아. 만들어지고 그 사이즈가 처음엔 컸을 거 아니에요. 공장도 그런 기관으로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차도. 아니다. 1769년 증기 자동차. 그렇죠. 증기. 그러니까 처음엔 증기로 증기차였죠. 그것도 궁금하기는 해요. 증기로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까? 움직이죠. 가다가. 증기가 제일 단순한 거 증기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썼으니까. 아 그러니까 뭐지 그걸로 약간 뭔가 무거운 것들을 움직인다는 게 좀 신기한. 지열 발전도 하잖아. 그러니까 증기가 그것도 증기로 이렇게 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힘으로 뭐 차를 미는 프로펠러든 거예요? 아니 프로펠러를 프로펠러든 뭐를 돌- 돌리면 그 그게 돌리는 열 회전력을 에너지. 기관에 따라 이동시켜서 다른 힘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 주전자 이렇게 뚜껑 탁탁탁 하는 거 그거 그게 증기. 가는 거 보면 되게 웃길 것 같아. 근데 뭔가 멋있잖아요. 그 위에 이게 연기 이렇게 푹. 앞에 안 보일 것 같아. 뒤에 있어야지 일단. 근데 그게 매연이 아니 수증기니까. 아 그게 다 수증기예요? 그쵸. 근데 거기 뭘 태울 거 아니에요? 증기 그러니까 기관차는 석탄 같은 거 넣고. 석탄 태우는 거 나가고 석탄 태우는 연기 나가고 증기 나가고. 맨날 이제 영화 이런 이거 데 이거 있잖아요. 옛날 기차 보면 삐 하는 거 땡기면 삐 하는 거 그게 증기 빼는 거잖아요. 오. 아 그게 소리가 아니었어요? 경적이 아니었어요? 증기 빠지면 증기 소리가 빠져요.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남는 버리는 거. 그래서 개발이 됐는데 당연히 생각해봐도 막 그 기관을 움직여서 차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전기로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하고 전기차부터 먼저 만든 거죠. 간단하니까 모터만 돌리면 되니까. 그죠. 또 기술자들은 복잡한 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복잡한 거 만드는 거 좋아해서 다들. 그건 이미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만들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엔진 아니 이러면서 저 내가 했는데 잊어먹는데 그때 석유 얘기할 때 디젤 기관이 먼저 나오고 가솔린이 그 다음에 나왔다고 내가 하지 않았나? 그래요? 그때 거 한번 다시 들어. 그래가지고 디젤이 만들었고 가솔린은 다임러가 만들었고 네. 이렇게 아 이름이 그래요? 다임러 아. 자동차 회사 이름. 가솔린이 휘발유예요? 아 가솔린이 휘발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포르쉐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내놨어요.
1800년대 후반에. 포르쉐가 진짜 오래됐네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 안 된 이유는 배터리 기술 때문에 안 된 거죠. 배터리가 요즘에도 배터리 오래되면 금방 이제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노트북 몇 년만 쓰면 배터리 반정돼가지고 충전 안 되고 그때 그랬잖아요. 리튬 이온이었어요? 그때도? 지금이 리튬이온이죠. 지금이 리튬 이온이잖아요. 네. 그때는 뭐 이제 배터리는 다음에 다시 정리하고. 그 추위 많이 타는 게 리튬이죠. 그쵸. 추위는 다 타요 배터리. 다 타요? 네. 왜냐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온도에 따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없어지고 전기차가 없어지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포드가 내연기관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거는 다 완전히 폭망했죠. 가장 효율이 좋으니까 싸고. 그리고 수소 내연기관은 1940년대 독일에서 벤츠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기술로는 너무 효율이 안 나와서 없어졌죠. 내연기관이 태우는 무슨 거. 뜻이에요? 아 그냥 응, 태우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솔린 차나 디젤 차를 계속 타고 있었고, 우리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LA 스모그라고 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대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서 사람들 죽어나갔던 거. 그게 1950년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동차에서 매연을 그냥 그대로 뿜어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동차 이제 매연에 대한 걸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친환경차를 매연이 없는 친환경차를 강제로 생산하게 만드는 법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996년에 거의 대중적인 첫 전기차인 GM의 EV1이 나왔어요. 이 EV1에 대한 거는 유튜브에서 누가 전기차를 죽였나라고 검색을 하면 다큐멘터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글 자막까지 붙여서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되는데, 그 GM이 EV1을 내놨던 이유는 간단해요. 친환경차, 전기차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배터리 기술이 완전히 1996년이 20년도 넘었네. 20년도 전이었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이 엄청나게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차를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데, 도요타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디젤차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디젤차를 하게 된 이유는 디젤차는 연비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다른 기관의 차보다. 그리고 CO2 발생량도 확실하게 적어요. 그 대신 다른 오염물질이 왕창 나오는데 그걸 신경 안 쓴 거죠. 다른 또 독. 그럴 수 있지? 그때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CO2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CO2가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클린 디젤이라는 거에서 디젤차 많이 보급했잖아요. 와. 그래서 도요타는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무지하게 적자를 봤어요. 10년 동안 적자를 10년 동안 보면서 생산을 하다가 10년이 지나서야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계속 흑자를 내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때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수소 연료 전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가 중단된 게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어느 정도 연구가 중단이 되고,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바마가 재생에너지, 태양열이나 풍력 이쪽으로 집중 지원을 했고, GM 같은 경우에는 GM이 망했잖아요. 그때 망하면서 연구원에 3분의 2를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는 수소연료전지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먼저 해고를 하겠죠. 잔뜩 해고를 하면서 아무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멈춰 있었는데, 그 이후에 했던 게 도요타, 현대, 그 독일이 어디지? 다임러, 이런 데는 연구를 했어요. 하다가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임러가
가장 먼저 수소 연료 전지차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도 그 현대에서는 환경기술센터라는 부분 그 사업부에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를 연구하는 부서가 있었고 수소 연료 전지를 하던 부서에서는 그 정부 과제로 계속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원이 끊어지니까 자기네들이 그 지금까지 연구한 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2013년에 투싼을 만들어서 팔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00대를 팔았고 그 현대차의 연료전지의 내구성은 5년이라는 거예요. 5년이었어요. 자기네들이 보증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이제 차로 5년을 타면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못 팔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연구 정부라든가 전 세계 유럽이나 북미 쪽 정부라든가 그 관계 업체들이라든가 그리고 임대 리스하는 쪽으로 해서 1000대를 팔았어요. 현대에서. 그리고 2013년에 도요타에서 미라이 2014년에 도요타에서 미라이라는 그 수소차를 내놨죠. 그리고 2016년에 혼다에서 내놨고 2018년에 다임러에서 또 냈고 현대에서는 2018년에 넥소를 냈죠. 넥소를 출시하면서 내구가 이제 그때 연구 개발을 계속 해가지고 연료전지의 내구성이 10년이 된 거예요. 프랑스에서 이미 5,000대를 팔았고 프랑스에다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현대만 수소차라는 게 아니다.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보면 현대차, 아우디, 폭스바겐이 협력해서 수소차를 만들고 있고요. 도요타, BMW, 롤스로이스가 같이 수소차 만들고 있고요. 혼다, GM이 수소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현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왜 이제 친환경차를 하느냐가 있는데 2025년부터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내연기관차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건 타는데 신규로 못 타요. 신규로 구입을 못 해요. 그리고 2030년부터 독일, 인도 안 되고요. 2040년부터는 영국, 프랑스 내연기관차 판매가 안 됩니다. 왜 이게 있냐면 지금 유럽의 환경 규제가 있잖아요. 뭐 우리 뉴스에서 보면 유로 5, 유로 6 이렇게 있는데 CO2 배출량 기준으로 지금이 130g을 내야 돼요. 단위는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연비 좋은 차들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규제가 95g으로 줄어요. 그러면은 디젤 차랑 하이브리드 차 말고는 팔 수가 없어요. 연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2025년에는 81g으로 줄어요 또. 그러면 하이브리드도 겨우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수준이 돼요. 그리고 2030년에는 59g으로 줄어요. 이거는 하이브리드도 못 맞춰요. 전기차나 수소차만 가능한 상태죠. 그걸 EU 연합에서 약속한 유럽. 거예요? 유럽 전체에서. 그리고 연료전지는 또 현대가 왜 연료전지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연료전지는 미쉐린도 합니다. 미쉐린이 새롭게 이제 타이어 만드는 회사잖아요. 자기네들도 연료전지 한다라고 했고 LG도 LG 퓨어셀이라는 회사에서 연료전지를 해요. 근데 문제는 LG는 얼마 전에 자기네들 배터리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회사채를 1조 원을 내고 LG가 회사채를 1조 원을 발행을 하고 그리고 연료전지 사업에서 손 떼겠다고 했어요. LG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연료전지 수소차에서 전기 만들어내는 장치 그게 연료전지요. 그게 정식 명칭이 연료전지는 아니지 않아요? 연료전지 스택. 스택. 네. 스택. 그리고 중국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맞춰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수소 버스를 3,000대를 운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걔네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수소위원회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수소위원회에 2017년에 13개 회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뭐 현대, 도요타, 혼다 이렇게 자동차 회사랑 뭐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2019년 지금 기준으로 54개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에어버스 비행기 만드는 회사도 들어가 있고요. 웨이차이, 보쉬, 3M 같이 글로벌한 그 자동차 부품 회사도 들어가 있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왜 연료 전지 만드는 회사는 몇 개 없어요? 많아요. 방금 전에 그 몇 개만 언급해 주셔서 LG랑 뭐 이런 아 그거 말고도 많은데 내가 다 이름을 모르는 거지. 그냥 우리나라 것만 언급하신 거예요? 그냥 연료전지를 가장 처음 쓴 데가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우주선은 왜 우주선에서? 우주선에서 전기가 필요하니까. 전기 필요한데 아. 배터리 싣고 가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된 거예요. 연료전지를 연구한 거는 우주선 언제 썼지? 50년에 썼나? 그러니까 연료 전지는 배터리처럼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인 거예요. 발전기라고 수소로? 수소든 뭐든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소든 뭐든? 수소 수소- 연료 전지 스택도 수소로 있고 해요. 뭐 다른 연료 전지 스택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생수소. 부생수소는 우리가 원유를 정제할 때 수소가 어쩔 수 없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그게 부생수소예요. 근데 저번에 제가 했던 건 우리나라 현대차 얘기했잖아요. 현대차에선 200만 대를 자동차를 굴릴 수 있을 만한 부생수소가 나온다. 그리고 정유업계에서는 남는 거 없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한 10만 대 정도밖에 안 남는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서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부생수소는 아예 없어요. 다 쓰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미 사용처가 있으니까. 네,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계질. 계질은 뭐냐면 이게 영어는 리포밍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려고 하는 거는 LP 가스를 들여와서 그거를 LP 가스가 이제 CH4잖아요. 탄소 하나에 수소 원자 4개 붙어 있는 건데 거기서 탄소를 떼어내서 수소를 연료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고 휘발유, 석탄 이런 데서도 다 이제 리포밍을 해서 수소를 떼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바꾸는 거를 계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기분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효율이 안 나와서. 근데 됩니다 이게. 효율이 나와요? 효율은 안 나와요. 아 되긴 하는데 효율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아일랜드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는 풍력 발전기를 쫙 세운 다음에 그냥 거기서 계속 수소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 같은 나라처럼 땅덩이가 넓고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 나라들은 거기다가 태양광을 쫙 뿌려놓고 만들어놓고 그 물에 담궈가지고 수소를 풍력 쓰고 태양력 쓰면 되지 그거 갖고 왜 수소를 만들지 모르겠네 진짜.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일단 네. 얘기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광분해라고 있어요. 광분해는 뭐냐면 이제 인터넷에 광분해를 치면 태양광 발전해서 수소를 이제 전기 분해하는 게 쫙 나와요. 근데 계속 찾다 보면 중간에 몇 군데 나오는 게 있는데 햇빛을 이렇게 빛을 비추면 물에다가 비추면 그게 자연적으로 이제 전기 분해처럼 분해가 돼가지고 그렇죠. 네. 수소랑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 광분해인데 이게 찾아보니까 한 20년 전부터 이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나오는데 아직 별로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아직 기술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수소를 어떻게 채집하지? 만약에 그게 그렇게 분해가 그러면 된다고 채집 해도 시설을 만들면 되는데 광분해라는 거는 원래 자연적으로도 있을 수 현상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그게 말이 쉽지. 말이 쉽지 이게. 자, 그래서 부생수소는 그러니까 수소위원회에 보면 에너지 업체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석유 업체들이 걔네들은 부생수소나 계질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계질할 때 이게 수소는 뭐라 그러지?
친환경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개질을 하면 수소하고 그 탄소가 나오는데 탄소가 그냥 탄소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걔가 이제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을 해서 CO2가 돼요. CO2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로 얘기하면 그 CCS라 그래가지고 카본 캡처 시스템인지 이게 스토리지인지 모르겠는데 카본을 탄소 포집을 해요. 탄소를 포집을 해서 얘를 탄소 원자를 가지고 뭔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경화시켜서 어쨌든 어쨌든 뭔가 만들겠다. 이산화탄소 발생 안 되게. 네, 다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기술이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않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독일의 바스프라는 회사에서 개질을 하면서 탄소를 고체 상태로 그냥 만들어지게 하는 기술을 만들었대요. 독일의 바스프라는 데서. 그러니까는 그게 만약에 제대로 되면 CO2는 전혀 발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경화된 건 어디다 버려요? 땅속에 묻거나 뭐. 그래요? 뭐 해롭진 않으면 되지. 탄소, 자, 그리고 다연필 맞네. 개질을 할 때 효율이 85%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LPG를 개질을 해서 수소를 만들 때 많이 나오네. 85%가 나와요. 그러면 이 85%를 연료전지에다 넣고 돌리면 도요타에서는 연료전지 효율이 67%라고 해요. 자동차에. 그리고 현대에서는 60%라고 해요. 근데 LPG를 우리 차에다 넣고 네, 때우면 효율이 20%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도 수소 연료전지 쓰는 게 효율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근데 수소 연료전지를 쓰면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이 안 나오고 CO2도 적게 나오죠. 쓰는 양이 적으니까 효율이 그게 높아서. 탄소를 만약에 고체로 하는 그런 걸 했을 때 효율인 거예요? 아니면 탄소는 바로 아니 탄소는 탄소는 제외하고. 탄소는 제외하고. 그거 할 때도 뭔가 에너지가 들 거 아니에요? 변환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상의 어떤 비용이나 그런 건 들겠죠. 에너지가 들기도 하고. 여튼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만 대비 따져서. CO2가 적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빼고 에너지 효율은 빼고 그걸 변환하는. 겁나 들겠지만 돈이. 자, 그리고 전기 분해를 하면 효율이 70%가 나와요. 70%가 나오는데 또 연료전지에 넣으면 아까 그대로 하면 그렇게 계산을 해도 내연기관보다 효율이 높아요. 그러면 어쨌든 CO2는 내연기관보다 적게 나오겠죠. 그리고 전기차의 효율은 39%. 39%요? 예. 오, 많이 나오네. 전기차요? 생각보다. 예. 전기차도 그러니까 전기차의 효율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배터리에 들어간 게 아, 100을 충전했을 때 39%만 쓸 수 있다. 139%가 바퀴 굴러가는 데 쓰인다. 그럼 그럼 나머지는? 아, 그러니까 전기를 100을 넣었을 때 39%만 쓸 수 있다는 거네요. 39%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라진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 열이나 다른 방식으로 발열 사라지는 방식으로 거죠. 사라지는 내연은 100을 넣었을 때 20을 네. 쓰고 좋네요 효율이 두 배. 효율이 전기차나 수소차나 어쨌든 내연기관보다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만 따져도 CO2 발생은 훨씬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생산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2%가 친환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근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90 몇 프로가 수력으로 수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거의 90 몇 프로가 친환경적인 방법. 노르웨이에 그런 게 많나요? 폭포나. 그게 많대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CO2 발생량은 전기차나 수소차가 훨씬 적다. 내연기관보다. 미세먼지는 당연히 아예 안 나오고 수소차, 전기차 둘 다. 그리고 수소는 전기분해 얘기하는데 호주는 그 필라바 사막이라고 있대요. 호주에. 여기가 남한 땅의 5.5배 넓이인데 여기다가 태양광을 다 깔겠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호주요? 예. 근데 걔네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데 땅덩이가 한 50배 넓잖아요. 아, 호주 엄청 넓어요. 거기 미국보다 넓은데 호주가. 그 가운데는 거의 사막이긴 없잖아요. 사막이긴 한데
그리고 미국도 뭐 사막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태양광을 쫙 끈 다음에 그걸로 물에다가 꽂겠다는 거야. 물에다 꽂으면 전기 분해가 돼가지고 수소가 나오죠. 그럼 수소가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막에 햇빛 쨍쨍한데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면 그게 첫 번째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약간 호주 섬나라에 네. 그런 전기를 엄청 생산하면 네. 다른 나라에도 수출도 돼요? 전기가? 전기를 수출 못하죠. 전기로는 못하죠. 네,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선 두 번째는 호주에 석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갈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개질을 하겠다는 거야. 아 가이탄도 개질이 돼요? 석탄 뭐 다 다 돼요? 돼요. 원유만 되는 게 아니라. 네. 개질이 아까 그거 수소를 분리하는 거. 분리해내는 거. 어. 그래서 갈탄을 열심히 개질을 해서 이거를 수소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호주는 땅이 넓고 봐야 돼요. 호주는 뭔가 자원이 다 풍부한가 봐요. 걔네들은 있어도 안 파는 애들이에요. 네. 왜요? 굳이 안 팔아도 되니까. 석탄 많이 팔아요. 아직 안 팔 필요 없어서. 자급자족도 석탄은 중국이 필요하다니까 가져가는 건데 뭐 내부적으로는 아 뭐 환경오염시키는 거 왜 파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선은 한국은 1제곱킬로미터에 500명이 살아요. 호주는 1제곱킬로미터에 3명이 살아요. 그래서 호주는 이미 에너지가 남아돈다는 거예요. 남아도는데 그동안 이걸 전기는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수출하는 방법이 이제 ESS에다 저장을 해서 그거를 날라야 되는데 배터리에다가 그걸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배터리가 우리 조그만 거만 봐서 그렇지 우리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배터리만 들어봐요. 그거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ESS에 우리가 생각하는 ESS에다가 저장을 하면 그거를 나를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배터리가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전기차 가격의 60%가 배터리 가격이에요.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나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에 저장을 하면 우리 자연 방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터리에 저장을 하면 얘가 가는 동안 계속 방전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태양광을 이렇게 만들어 해놨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게 여름에 많이 나오고 겨울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겨울에 쓰려고 그러면 방전이 돼서 없어. 그러면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냐? 이거를 수소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변환해서 네. 수소는 전기 분해를 해서 가스기 때문에 딱 가둬놓으면 날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저장을 해놓으면 그때 겨울 가가지고 전기 모자르면 그때 쓰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수소는 ESS라고 보면 돼요. 에너지 저장을 위한 방식이다. 그래서 호주는 지금 일본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호주가 지금 알았는데 호주가 굉장히 GDP나 이런 게 높은 나라네요. 아유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걔네 시급 2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 그 3명 산다고 하지만 모여 살잖아요. 우리나라 정도 수준의 밀집도도 돼요. 아니, 1인당 거의 한 5만 3천 불이어서 아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약간 호주 하면은 생각나는 전 게 세계 행복한 곳 탑 10 안에 드는 곳이니까 우리는 아래 탑 10에 들면 호주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이 해야 2만 돼요. 원이라니까. 엄청 잘 사는 나라였군요. 저는 약간 생각하면 뭐 캥거루 나라 이런 데 아이고 그러니까 무시하면, 게 무시하면 아니라 안 돼요 호주. 첨단의 나라였군요. 도시의 나라. 오 우리보다 좋은 대학도 많고 뭐, 신기하다. 약간 예상했던 데랑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가면 다 밭 입고 그래가지고 다 맞아, 호주 약간 가면 대자연. 먹가를 그게 이제 밭이 다 로봇이 움직이는 거였군요 거의. 비행기. 아예 그게 이제 그 급인데. 호주의 밭은 워킹홀리데이가 움직이죠. 전 세계 젊은 노동자들이 와서 옛날에 거기서 돈 땡겨갔대잖아. 왜 워홀을 호주로 많이 가요? 잘 돈이 나오니까. 비싸서. 아니 호주는 쿼터가 있어요. 어느 나라 워킹홀리데이 받는 나라들마다 쿼터가 그죠. 있어가지고 1년에 몇백 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호주는 쿼터가 없어요. 그것도 쉬워요. 영어권이고. 쉬워요 들어가기가. 캐나다 이런 데는 거의 붙기 그리고 어려운데. 돈도 되고 몇백 명밖에 안 돼요. 캐나다 저기 유럽 나라들은 캐나다나 유럽 나라들은 받을 수 1년에 몇백 명. 하긴 유럽 그또 유럽 언어도 영어 배우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호주. 자 다음에 일본. 우리나라만 이렇게 수소를 하느냐?
일본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수소의 역사가. 1980년대 수소 계획을 처음 계획을 했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올림픽에 호주에서 만든 수소를 우리 LPG 배에다 싣고 오는 것처럼 일본으로 싣고 오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운반선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수소 운반선은 LPG 운반선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싸고. 원유 운반선은 말 그대로 그냥 원유를 이렇게 배에다가 쭉 담은 다음에 그냥 오면 돼요. LPG 운반선은 LPG가 액화가 되려면 마이너스 한 160도, 170도 이 정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60도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를 유지해야 돼요. 거의 절대 온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옮겨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플랜트도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배에다가 액화 수소를 실어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수소를 보관하려면 보관에 쓰이는 에너지도 많겠네요. 그렇죠. 뭐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LPG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LPG가 되게 싼데 운반 비용이 비싸서 그렇다고. LPG가 산지에서 100원에 팔잖아요. 우리나라에 오면 1,000원이 돼요. 운반비가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 운반에 드는 그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야? 그럼 수소도 10배 된다는 거 아니야? 가격이? 결국 우리나라는 못한다. 호주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건가 일본은? 그래서 그 플랜트, 일본은 지금 이제 싣고 예. 내리는 플랜트도 있고 보관하는 플랜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고 있어요. 아유, 돈이 얼마야? 지금 그게 왜 하는 거예요? 돈 쓰려고. 수소 에너지를 예산 쓰려고. 에너지는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에너지가 없어지면 우리는 석기치대로 돌아가요. 그죠? 네. 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고추가 안 팔면 저거까지 만들었는데. 하여튼 만드는데 팔 그러면- 데가 없으니까 아마 일본한테 예, 니들이 가져간다면 싸게 호주 같은 줄게. 경우엔 전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도 수출을 못 하겠네요. 아까 그런 운반비나 이런 게 더 들면. 수소를 수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그럼. 전봇대를 세워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가다 다 날라가겠다. 그 랜선? 그게 그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 거리가 아니 이렇게 저가 뭔가 이제 예전에 충격 받았던 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태평양 건너서 뭐 랜선 이런 거 그 크게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전기선이 아니에요. 네, 전기는 달. 전기는 가다가 이게 신호가 없어져요. 근데 광 케이블은 전기가 아니라 빛 입자를 쏘는 거라서 빛이 쏘는. 이게 날아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날아가요. 그 뭐지?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서버가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어가 그 선을 물어뜯어 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도 엄청냈고 그리고 감전이 안 된다는 것도 또 놀랬거든요. 광 케이블은 전기가 광 케이블 전기가 아니. 관계 케이블 하니까 신기했어요. 저도 우리- 신기해요. 예. 우리 랜선 있잖아요. 컴퓨터에 꽂는 랜선. 그거 이제 이론상으로 따지면 200m 넘어가면 신호 안 날아가요. 가다가 신호가 없어져요. 그리고 사망. 가다 사망. 그리고 이제 TV에 보면 이제 동그랗게 꽂는 네. 선 있잖아요. 그것도 한 50m 넘어가면 신호 없어져요. 그래서 가로등이 있는 건가요? 거든요. 어? 아니 아, 그럼 저 50m 비추려고 시면 하고 그게 그러면 끊기면은 그거랑 다르죠. 아까 그 거기부터 집으로 아, 그 위치 눈에 보이는 것부터. 예. 아. 예. 오 신기하다. 수소 가져가. 나 어디까지 했는데? 그 수소를 네. 끌고 오는 그래서 일본은 2020년에 그걸 시작하겠다라고 했고 2022년을 수소사의 원년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꼭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100개가 있어요. 아, 맞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 100개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우리나라는 다른 거는 외국은 많은
기업들과 정부가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대랑 정부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본 우리 저번에 내가 했을 때 수소 연료전지 스택의 에너지 효율이 80%라고 했잖아요. 일본에서 나온 거는 95%래요. 와 미쳤다. 어. 역시 일제.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에서 60% 얘기한 거는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그거만 얘기했는데 10가지 같이 쓰면 95%까지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을 사용을 하면 네. 이건 뭐 전기차도 열 사용하면 되잖아요. 전기차는 열을 열 빼고 40%래면서요. 열 빼고 40%. 그러면은 열 포함해서 80에서 아까 15% 올라갔으니까 얘도 15%더 주면 되겠네. 전기. 어쨌든 뭐 그 열이 똑같이 나지 않잖아요. 아 그렇긴 하네. 몇십 열, 나오는 도씩 열이 차이 날 수 다르겠구나. 있어. 아, 근데 현대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의 동작 온도가 65도래요. 꽤 손을 이렇게 높네. 대면 네. 뜨끈뜨끈. 이렇게 나 뜨끈뜨끈 정도가 아니지 않나요? CPU 여름에 기본 큰일 온도가 날 것 65도잖아요. 약간 아, 뜨거. 진짜요? 아까 뜨거 근데 기본이 60 정도 돼. CPU 온도. 기본 사용할 때. 뜨끈뜨끈 정도죠. 그러니까 뜨끈뜨끈해서 차가 이제 한 80도 정도. 근데 맨손으로 됐을 때는 좀 아플 때 아, 한 오래- 90도 100도 되면 아파요. 어르신만 이렇게 되고 있지. 약간 오래 되고 있긴 조금 뜨거워. 저 탕에 40도만 들어가서 아니. 아픈데 60. 65도면 되긴 되죠. 자,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봤는지 모르는데 유럽에서 수소에 대해서 좀 한다고 수소차에 관심이 많고 뭐 이런 뉴스를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EU에는 그 환경법 중에 그 도시의 환경이 대기가 나쁘면 시민이 그 시청이나 국가를 고소할 수 있는 법이 있대요. 그럼 우리나라 요번에 고소했었어야 됐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재난이니까. 그죠, 요번에. 그래서 그 유럽은 그 화물차 다 디젤로 돼 있고 그 유럽에 있는 그 도심 지나가는 운하들 있잖아요. 거기 짐 운반하는 배들이 디젤로 돼 있는데 얘네들이 좀 있으면 이제 도심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 금지. 그거를 이미 하고 런던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그러면 유럽은 그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가 환경이야, 네. 오로지 환경 네. 때문에. 환경과 법 때문에. 녹색당이 힘이 세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다 바꾸자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환경만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디젤을 다 쓰고 있으니까. 그게 핵심이긴 한데. 그 규제를 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규제는 그 나라의 산업 수준에 따라서 가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뭐 유럽이 몇 년도에 몇 그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30년에 59g 얘기했잖아요. 2030년 됐는데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39g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연기됩니다. 계획이네요, 그냥.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무조건 이렇게 59g을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한 10개 회사가 있는데 우리 9개는 안 해. 우린 배째라 할 거야. 근데 하나가 해버렸어. 그러면 9개 회사는 차를 못 파는 거예요. 오, 뭔가 약간 선의의 경쟁? 그래서 로비하잖아요. 이제. 단합하겠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안 맞췄는데 맞춘 것처럼 서류 좀 해줘라고 로비를 하죠. 우리 다 이 기준에 그래서 맞추자 하겠지. 저번에 난리 그 났던- 디젤 게이트 나온 게 그거예요. 저번에 그게 어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 어디 이걸 였더라? 돈 투입해서 개발하는 것보다 로비를 하는 게 싸겠는데? 그래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 뭐지 그거 시험? 이게 얼마 나오는지 그거 할 때만 적게 나온 그러니까 보르크바겐, 폭스바겐 폭스바겐 걔네들이 그죠. 걔네들 거의 덩치로는 탑인데 걔네들도 답이 안 이건 노답이다. 이건 못 무리다. 맞춘다 이거는. 걔네들이 못하면 누가요 솔직히. 그래서 열심히들 다 전기차랑 수소차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수소를 쓰고 있다 다들. 자, 그래. 네. 그거고. 네. 자, 이제 전기차 진영의 이사장이 왔으니까 네, 전기차를 공격을 해야죠. 저는 수소를 쓰지 말자는 건 아닌데. 자, 네. 우리 태양광 풍력을 이렇게 막 설치해서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체 전력 사용량의 20%를 넘길 수가 없대요. 전 세계를 해도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 나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해서 전력망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다 한 개의 전력망이니까 우리나라는 나라 국가 단위고
그럼 이제 땅덩어리 큰 나라 가면은 그 일부 전력망 단위로 해서 그게 노르웨이는 한다면서요? 아까 노르웨이. 태양광 풍력 걔네들은 수력이고 태양광 풍력은 전체 에너지 만드는 거에 20%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바람이 계속 꾸준하게 부는 게 아니잖아요. 해가 계속 꾸준하게 내려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멈추고 해가 멈추면 전기가 없어져요. 그렇죠. 전기 자체적인 에너지는 수입을 못 해요. 전력망을 깔아야죠. 전력망을 깔아도 어렵죠. 유럽은 나라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는 섬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해요. 섬나라가 됐어. 그러면 한국은 진짜 말 그대로 섬이지. 그 전기 섬이지. 만들어내는 섬보다 더 그런 심해. 것들이 위에 없으면 못 가. 아예 끝이겠네요. 그래서 단절돼 있으니. 우리 박근혜 때 동부가 슈퍼그리드라는 걸 했거든요.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야. 탈원전 한다고 해놓고 중국, 일본에서 전기를 수입하냐, 문재인 정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박근혜가 시작해놓은 거거든. 하여간 어쨌든 그 전력망을 일본, 중국, 한국을 연결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북한이 막지 않아요? 그냥 북한이 놔준다는 아, 가정하에 하는 거죠. 가정하에. 예.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에서 가스 들여오는 것도 북한에 놔주는 가정하에 하는 거죠. 그럼 일본은 왜 그렇게 북한 평화협정 맺는 거 싫어하지? 본인한테 이득되지 않나?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어쩔 수 수소 없나? 들어오려고 하잖아. 아 그래서 수소를 예, 호주한테 비비는 거구나. 북한이 잘 되면 아베 정권이 북한이랑 약간 그 대립각 세우면서 이제 계속 지지를 올리고 있는데 평화적으로 되면 아무래도 걔는 뭐 공문서 위조부터 해결하고 오면 되니까. 뭔가 난리가 났을 때 북한이 이슈가 터져서 다시 지지를 회복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반복했어요. 아베 맘이지. 일단- 일본 아베잖아. 일단 전기 진영 입장으로서 수소 진영의 공격을 한번 일단 다 들어보는 걸로. 자, 자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있어요. 우리 뉴스에서 가끔 나오긴 했는데 겨울철 되니까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가 확 줄어들었다. 맞아. 많이 자잖아요, 애들이. 아이폰 사망. 졸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풀피였는데 자 그러면은 전기차를 만들면 우리나라 겨울 되게 춥잖아요. 저기 시베리아나 알래스카나 여기다 전기차 보급하면 얘네들이 열심히 잘 달릴 수 있을까요? 그럼 배터리 근처는 뜨끈뜨끈하게 못해요. 배터리 우선- 자체가 열이 나긴 나요. 이게 배터리에서 열이 나는데 잘 시동이 안 걸려. 한 번 줄어들면 열을 준다고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전을 하면서부터 다 쓸 때까지 계속 뜨끈뜨끈하게 해놔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효율이. 그래서 GM의 볼트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쉐보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트 차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급속 충전에 1시간, 완속 충전에 9시간 반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나왔어요. 영하 마이너스 10도에서는 급속 충전이 3시간 걸립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저 러시아에서는 못 팔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우리 이번에 시베리아보다 춥지 않았나? 모스크바보다 춥지 않았나 이번에? 요번에요? 이번에 엄청 추웠잖아요. 아니, 아닌가? 나만 그랬나? 작년이 엄청 추웠죠. 요번에는 엄청 따뜻했죠. 요번 겨울은 따뜻한 편이었죠. 아, 그래요? 네. 나 왜 이렇게 추웠지? 작년 나 항상 추워 그냥. 요번에는 진짜 수능 때도 따뜻했던 적은 거의 아, 처음이어서. 그랬나? 수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재생 에너지로는 20%를 넘길 수가 없고 꾸준히 나와주는 전기가 80%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낮아지고 충전 시간을 볼게요. 전기차 충전기 한 대를 설치하는데 5천만 원이 듭니다. 수소 충전소 하나 만드는데 30억 원이 들어요.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자, 전기차 충전기 하나 딱 세워놓으면 2대를 충전을 할 수가 있죠. 수소차 충전소 이렇게 해놓으면 뭐 대충 해도 최소한 10대는 충전할 수가 있죠. 가성비. GM 볼트 기준으로 급속 충전 1시간 걸립니다. 수소차 3분 걸립니다. 아 진짜요? 네. 어. 이쪽에 LPG 가스 가스 씨. 이렇게 넣는 거랑 똑같다니까. 3분 걸립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24대 충전할 수 있죠. 3분 한번 나눠봐요. 몇 대인가. 나도 쌤 못하겠어. 자, 그래서 배터리 교체 방식을 하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모든 차의 배터리가 규격이 다르죠. 첫 번째로. 그리고 배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터리 가격, 전기차 가격의 60%가 배터리 가격이에요. 너무 비싸죠. 그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 무겁잖아요, 배터리는. 그리고 충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새로 나온 코나 일렉트릭의 배터리 용량이 64kg예요. 그럼 이게 얼만큼 큰 거냐면 일반 가정집에서 한 달 쓰는 게 300kg예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30kg라고 치고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30kg라고 치고 그러면 일반 가정이 한 달 쓰는 충전기를 딱 꽂아 놓으면 일반 가정에서 한 달 쓰는 양을 하루 만에 얘가 충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지. 10분의 1. 10분의 1을 한 달 쓰는 양의 10분의 1을 하루에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2,000세대 사는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거기 아파트에 다 전기차를 충전을 한다. 밤새 충전을 하면 그 전기가 얼만큼 필요하냐면 1기가와트가 필요해요. 1기가와트가 얼마나 큰 거냐면 원자력 발전소 1개. 원자력 발전소 1기에서 발전해내는 용량이 1기가와트예요. 한 기에서 얼마 동안 발전하는 용량이요? 하루 동안? 시간당. 한 시간에 발전하는 네. 용량? 그럼 급속 충전을 하면 한 번에 1시간에 완땅히 산다는 얘기잖아요. 걔네들이 그거를 해서 얼마나 가요? 그건 차마다 주행 거리에 다르죠. 따라서 주행 거리는 주행 전기가 거리가 너무 보통- 심하게 많이 드는데? 요즘 한 200km에서 많이 가는 건 400km.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건데요, 많이? 그렇죠. 근데 이거 전기가 많이 든다라고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집 밖에 나가면 깔려 있는 전기선 있잖아요. 그거는 가정에서 쓴다라는 생각을 하고 깐 거예요. 가정을 하고. 가정에서 한 300km 정도 쓰니까 한 500km 놓으면 되겠지 하고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기차가 2,000대가 탁 들어와. 그러면 전력망도 바꿔야 돼요. 자, 그리고 전기차. 일반적인 승용차를 하루에 200km씩 타진 않잖아요. 보통. 뭐 적게 타는 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0km 타는데 차를 뭐 멀리 출퇴근해도 한 100km, 120km 정도 타죠. 그러니까는 그걸 다 타는 게 아니고 차가 계속 운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때 그냥 충전해 놓으면 돼요. 근데 택시 하루 종일 돌아다니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배터리로 하면 돈을 못 버는데 택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인정할 수가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일단 들어보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자, 그리고 버스, 트럭. 걔들은 천연가스 쓰고 다니겠지 뭐. 내연기관. 그건 현대로템에서 현대로템이 뭐냐면 우리 저기 전철길 다니는 전철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서 전기 열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철에다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배터리를 다 넣었어요. 막 구겨 넣었어. 그러니까 전기 열차가 몇 킬로를 갔냐면 20킬로를 갔어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 때문에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하중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모터를 더 힘있게 돌리려면 전기가 많이 들죠. 그 이유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20km를 갔어요. BMW에서 전기 40톤짜리 전기 트럭을 만들었더니 50km를 갔어요. 40톤짜리 트럭의 파워트레인이 디젤이 7.5톤 그리고 수소가 7톤 전기차가 10톤이 들어가는데 전기 배터리 때문에 100km를 기준으로 100km 미만에선 전기가 좀 싼데 100km 이상을 가게 되면 디젤하고 수소가 훨씬 더 싼 거예요. 800km 넘게 가는 트럭도 있다는데요, 전기 트럭이. 아니 그러니까 가격 네. 효율을 따졌을 때 배터리 가격하고 전기 가격이 있잖아요.
효율로 따졌을 때 100km를 기준으로 전기는 100km 미만에서 싸고 수소 디젤은 100km 이상 가면 수소 디젤이 훨씬 더 싸고. 근데 수소 가격이랑 전기 가격이 이거 나라마다 다 다르지. 이거 맥킨지에서 나온 거예요. 맥킨지에 거기서 걔네는 다급해지 나라마다 다 그 다르니까. 말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걸 기준으로 했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했고 뭘 어느 나라에서 기준으로 했고 해서 가게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고정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걔네가 했던 영원히 그런다는 게 아니, 아니라 만약에 수소 가격이 바뀌고 전기 가격이 바뀌고 배터리 효율이 바뀌고 그러면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 기준. 배터리 그렇게 얘기하면 네. 우리 2050년에 그리고 지금 예로든 볼트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전기차로 기준으로 삼을 만한 차들은 아니에요. 다. 한 시간 급속초는 1시간도 지금은 후진차예요. 전기차가. 보통 요새는 얼마나 걸려요? 30분 걸리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급속 아니에요. 충전이. 아유 아니라가 아니라 이건 있는데 코나 어느 차? 아니 어느 차? 지금 많아요, 그런 아니 차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코나 일렉트릭이잖아요. 그건 우리나라에서죠. 해외 전 세계로 봐요. 전 세계로. 그거는 우리나라 아니, 전기차는 제가 볼 때는 전기차도 아니에요. 탈 만한 전기차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 지금 테슬라인데 그 얘기하는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00km짜리 충전기를 써요. 맞아요. 한 번에 500kg 밀어넣는 게 짜리도 500kg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요. 350짜리도 있고. 500km를 넣으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력망 순간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코나 일렉트로가 근데 만약에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오는 40몇 따지면 분이에요. 전기차는 공급하면 안 되죠. 전력망 사용량이 급증가해서 만약 전기차 문제가 생긴다. 그럼 국가적으로 공급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를? 지금 그러니까 계속 아니, 장기적으로 만약 정말 풀어놓으면 전기차 공급 지원금을 주는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차잖아요. 그래서 금년부터 전기차 지원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전력망이 망가진다는 거는 물론 당연하죠. 갑자기 전기를 많이 쓰면 문제가 되겠는데 이게 그래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고 따로 왜냐면은 이제 그쪽으로는 아예 그런 장치 없이 직접 전류를 보내는 건 당연히 효율이 좋아지잖아요. 충전소에서는 뭐 그런 방식이 있는데 저는 만약 그 기준들이 다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오늘 그 내용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저도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수소는 네. 현대나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하고 있고 전기차도 다 하고 있죠. 전기차도 이미 다 하고 네.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왜 현대는 수소에 올인하고 있냐. 수소에 올인하진 수소에 않죠. 올인 안 해요. 지금 아이오닉, 네. 니로 근데 장기 계획이나 소울. 금액으로 봤을 때 수소에 올인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아니에요. 땅에 올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 현대에서 수소 연구 개발하는 예산하고 전기차 개발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전기차가 훨씬 많아요. 근데 전기차는 차종이 다양하잖아요. 수소차보다. 수소 넥소? 넥소 뭐 하나 얼마짜리 차였지? 7,500. 그러니까 저는 답은 없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저희의 얕은 지식으로 이렇게 주워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궁금한 것도 있고 막 이상한 것도 있고 이거 참 맞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보면은 일단 근본은 그 아까 처음 이제 얘기해 주신 걸로 보면 일단 전기는 전 세계 에너지를 만족시킬 수 없다. 전기 생산은 태양열과 풍력으로는 맞나요? 전 세계에 다 모든 땅을 활용하더라도 안 된다. 수입하기도 좀 힘든 에너지원. 아니 모든 땅을 활용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태양광이나 풍력은 전기가 일정하게 고르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를 넘어가면 부하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20%가 넘어간다는 게 전 세계 생산량이 생산량이 20% 이제 이상? 전력망에 공급되는 전기 중에 20%가 넘어가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근데 그것도 지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열 패널의 효율이나 단가 대비 또 풍력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효율보다는 저장을 해놓고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로 써야 되는 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연료의 20% 이상이 넘어가면 이거는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네. 생각한 건데 호주에서 그걸 수소로 바꾸잖아요.
그대로 하는 것도 어쨌든 태양열 발전으로 전기를 다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소를 걔네- 바꿨다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걔네는 전기를 발전해서 가정에다 전력망에다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되지 않냐고. 제 말은 어떻게? 전기를 태양열로 수소를 만드니까 안전성을 보관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안 될 때는 그걸 쓰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방법도 지금 있죠. 그 방법도 문제는 있긴 아니야. 한데 문제는 원래 전기가 그렇게 나오면 그걸 수입하는 게 그러니까 전기를 수입이 용이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수입하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드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수입한다는 것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전기는 그냥 생산해서 이렇게 오래 어디로 이동하지 않고 그냥 있는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럽에서 하는 방향은 뭐냐면 그러면 기존의 연료 방식과 에너지 공급망 방식으로 한 곳에서 모아서 하지 말고 각자 생산해 이거잖아요. 각자 집에서 생산하고 각자 써 이거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만 전체 망에서 공급해 줄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 단위로 생산하는 시설과 저장하는 시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집에 수소 스톡 넣고 연료 전지 넣고 뭐 하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집에 수소를 차가 와서 정기적으로 집에 수소를 넣어주고 가요. 그럼 그 집은 뭐 수소를 만들어 쓰면 되니까. 근데 하나 만드는데 30억 든다면서요. 충전소. 그건 충전소. 충전소고 뭐 충전차는 뭐 또 근데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수소도 분명히 써야 되는 에너지인데. 수소를 그렇게 많이 쓸 거면 라인에 타 놓겠죠. 네. 아예 썼다. 근데 저는 도시가스망에다가 가스 대신 그 수는 그리고 없겠죠. 전 세계 수소에 대한 에너지 기술 개발도 될 거고 전기나 배터리에 대한 기술 개발도 될 건데 지금 얘기한 게 수소차와 전기차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는 에너지 소비하는 이 시스템, 운송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처음에 차가 만들어진 걸로 보면은 운송 시스템 다 기차였잖아요. 예전에 차 없을 땐. 차 대신에 마차가 있었잖아요. 마차. 그럼 걔네들은 풀로 에너지를 쓰고 똥이라는 걸 배출하고 사람이 이제 운전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다들 아니 마차 타고 다니지 말은 그냥 타서 가면 되지 왜 그 가서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 막 운전도 해야 돼 뭐 이렇게 내가 해.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 차가 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대기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계로 나온 그 거예요. 말들이 방귀끼니까. 방옥기 뭐 말들이 똥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네. 길에다가. 걔네들 똥 주머니 차고 다니잖아요. 마차에 이렇게 받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소 비용도 비용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청소 비용이 더 든다. 뭐 이렇게 따라서 자동차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걸로 가장 큰 전 세계 경제의 축은 정유 회사들하고 자동차 회사잖아요. 정유 소비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각 차들이 쓰니까. 그럼 그거로 지금 대비해 보자면 만약 전기로 다 쓴다. 근데 전 세계 전기를 뭐 정말 풍력, 태양력, 수력으로 만든다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나라들로 뭐 원자력을 안 하겠다, 뭐 환경 보호를 하겠다 이런 게 반영된 상황에서 보면은 수소라는 에너지를 효율이 어쨌든간에 써야 정유업체는 살아남을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화석연료 안 쓰자라는 분위기로 엄청나게 빨리 가버리면 정유회사는 다 망하겠죠.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뭐 가스회사도 있고. 그러면 최대한 그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산업이 유지되려면 수소 경제가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엔. 반대로 야 우리 이거 정말 안 쓸 거면 어떻게든 기술 개발을 해서 전 세계 뭐 불확실성, 해가 뜰 때만 전기가 만들어진다. 그럼 해가 안 뜰 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과 생산 방법을 전 세계 골고루 공급해서 생산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거죠. 생산된 우리가 전 세계 옥수수를 미국에서 생산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해야 된다. 이동하면 그것도 효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간다면 전기 그 자체를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지. 그걸로 무슨 또 화석연료 가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물론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산업 논리 같아요. 그리고 산업 논리로 갔을 때도 수소가 비싸다고 생각해요. 전. 만드는데 수소를 우선은 만드는데. 호주에서 발표한 거는 네. LPG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 생각은 전기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방식이 아닌 건 제가 볼 때 효율성이 자꾸 떨어질 것 같아요. 비싸질 것 같아요. 왜냐면 화석 연료를 계속 갖다 써야 되니까. 근데 그럼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연구개발돼서 업그레이드 되면 수소도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를 싸게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근데 그럴 거면 그냥 필요한 거 수소만 생산하고 그냥 그 전기 쓰면 되잖아요. 전기를 싸게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어차피 전기 분해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전기 분해에서 전기를 쓰겠다라는 거는 원래 있는 전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는 전기로 수소를 그쵸. 전기 그 분해하겠다는 개념이긴 거죠. 한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호주가 전기 에너지를 수소로 이동 가능한 수소 에너지를 바꿔서 공급한다는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을 때나 가능한 거고 그 나라가 일본이면 딱 일본한테 공급할 정도만 생산하면 되겠죠. 근데 과연 이 자동차 시장이라는 거에 전 세계적인 개인 이동 수단으로 그 수소 에너지가 쓰이기 위해서 수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엄청난 그 에너지 산업들이 생산되는 거와 그럼 어떻게 보면 전 인류가 자기의 역량을 수소 경제를 유지하는 데 쓰고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고 하고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뭘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 그냥 멍청한 짓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기차나 전기나 이런 부분에 개발되는 속도를 보면 수소는 이미 있는 그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개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수소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거나 수소를 잘 만드는 것도 수소를 만드는 데 쓰이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결국 제가 볼 때 전기고 결국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잘 보관할 건가 어디다 보관할 건가 이런 문제라서 무슨 뭐 벽돌에 보관한다 뭐 이제 근처 이제 지역마다 이제 잘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시설을 만든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데서는 비 오면은 유리로 된 건물에 비가 막 오면 전기가 생산되고 유리에서 빗물이 흐르면 그 전자와 전하 이동에 전기가 생산된대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과 운동 에너지와 그런 화학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로만으로도 전기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은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각 지역에 쌓아서 뭐 과거 걸리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그 건물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정도 나중에 먼 미래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수소차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 수소차가 이용돼야 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버스, 뭐 트럭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다만 일반적인 개인 이동 수단으로서 차가 수소차가 된다는 거는 핑계다. 우선 내가 이제 서치를 네. 하면서 네. 서치를 하면서 만든 그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큰 차, 맨날 다녀야 되는 차는 수소차로 가고 일반 가정용 승용차는 전기차로 간다. 그러니까 그 일반용이 아닌 뭐 군용, 그 특수 용도는 수소차도 좋은 것 같아요. 큰 차, 화물차, 그러니까 버스, 택시 이런 거. 또 먼 미래를 수소차로 간다. 보면 만약에 저희가 정말 스페이스쉽을 타고 다닌다. 그럼 수소 싣고 다니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냥 도시에 라인을 깔겠죠. 근데 전기 그러면 라인을. 만약에 지금 가면 수소가 없어요. 그럼 어디든 물이 있는 전기를 만든 다음에 물이 있는 곳에 가서 그걸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채우고 또 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그런 시기는 뭐냐면 배터리가 작아질 때. 그러니까 배터리가 작아지고 효율이 높아지면 많은 물건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배터리 빼면 뭐 거의 그냥 얇은 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저게 보통 이제 문돌이가 하는 얘기죠. 그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쓰는 기술 중에 발전 속도가 가장 느린 게 배터리예요. 그게 맞는데 제 말은 이게 빨리 된다 막 이게 아니라 어쨌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선 충전이 아무 데서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선充아무데나 되는데 그것도 이게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것도 저도 본 거지만 저희가 와, 완전 미래인이다라는 그 뭐 50년 후가 뭐 뭔가 핵융합 발전이 개발될 때가 돼도 배터리 기술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 지금처럼 화석연료 수준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방식이 아니면 그 수준으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 나중에 뭐 우주선 만든다고 배터리를 우주선 반으로 쏘고 날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배터리는 나중에 왜냐면 나중엔 단백질에도 데이터 저장할 거고 뇌처럼 사람이 뇌가 단백질에 이미 저장할 수 있어요. 이미 저장할 수 있잖아요. 뇌 정도 효율을 내는 단백질 디스크를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가는데 나중에 보면 쟤네들 저런 짓 했대 이렇게 막. 야 20세기 사람들 저런 짓 했대 이런 걸로 들릴 것 같아. 물론 제가 그때까지 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뉴스에 무슨 기술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뭐도 하고 뭐도 할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과 양산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에요. 상용화가 그렇죠. 다른 네. 거잖아요. 그 쇠고기 패티 만들었잖아요. 소 조직해가지고 지금 10억? 많이 싸졌던 10억? 하 패티 하나 10억이래요. 지금 많이 싸졌대요. 햄버거 만들면 10억 5천 원에 햄버거 하나 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한 몇천 몇백까지 아 그래요? 그렇게 싸졌대요. 왜 이렇게 금방 줄어들었지? 근데 뭐 햄버거 근데 그게 몇백만 원이면 뭐 싸죠. 100원으로 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죠? 패티 하나 만드는데 100원 정도까지는 싸줘야 이게 뭐. 그 현대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스택 있잖아요. 그게 20년 전에 15억이었대요. 스택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그건 얼마예요? 스택도 지금은 차값이 그러니까 7,500이니까 그거보다 싸겠죠. 그러니까 스택도 일정 아, 배터리잖아요. 근데 정도 몇 하겠네. 그 2,300. 배터리는 몇 퍼센트인지 아는데 왜 그건 몇 퍼센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 찾아봐. 가격이 아까 60% 찾아봐요. 정도라고 하지 않았나? 그건 배터리. 아. 배터리. 그러니까 사실 상용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래야 근데 이거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수소 기술도 뭐 2030년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뭐 배터리 기술도 너무 속도가 느리다니까 둘 다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둘 다 아무도 개발해봐야겠네. 개발해봐야 아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서 이- 다른 회사들은 다 투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다- 투트랙으로 그쵸, 맞아. 가고 다 있는 투트랙으로 거고. 가고 있어. 근데 도요타만 전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요타는 2025년까지 프리우스 이제 안 해요? 아니 2000 그러니까 도요타는 전기차가 없잖아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 하이브리드 차만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는 뭘로 가요? 가솔린 있는 거. 아. 근데 그게 이제 도요타는 목표가 2025년까지 수소차를 하이브리드 차 가격으로 팔 수 있게 개발하겠다라는 게 도요타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수소차든 전기차든 누가 내연기관 차보다 싸게 만들어내냐 먼저 네, 공급할 저는 수 있냐. 그것보다 국가가 얻은 걸 먼저 배치할 건가. 네. 라인을 저는 그거죠. 쉽게. 국가가 배치해도 되는데 잘못 배치하면 비효율적인 국가가 돼버려요. 나중에 그쵸, 자기가 그렇게 설치해놓은 한데 걸 다 드러내고 지금 여기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선택을 하고 지금 선택을 하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선택해서 만들어 나가다가 갑자기 이게 더 좋아. 그래서 바꾸기 힘드니까 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을 했는데 선택과 전 시장 논리로 무조건 간다고. 선택을 했지만 우리가 돈을 이미 든 건 매몰 비용이고 만약 이게 더 싸, 그럼 그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멍청한 선택을 한 거고. 저도 그 왜냐면 나라별로 이제 보면은 한 나라에서 그렇게 멍청한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 대해 이제 예를 들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적으로 방식을 채택을 하면 멍청한 선택을 한 나라도 결국엔 그쪽으로 바뀔 그러니까 것 같거든요. 만약에 어떤 시장이- 나라가 디젤 그런 그 액화 연료가 아닌 석탄 연료로 계속 우린 쓴다. 우린 이걸로 간다. 석탄이 최고다. 우리나라는 석탄이 많다. 우리나라? 아, 예전에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나라잖아요. 지금. 그 나라는 그걸로 계속 쓰고 개고생을 하던가 우리 이거 우리가 그냥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주유소를 설치하는 게 답이에요. 그 나라도 만약에 그때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야 전기가 최고야 무조건 전기차로 가 계속 기술 개발이 되긴 했겠지만 전 세계 시장을 아우르고 있는 경제 시스템 하에서 투입되는 연구비야 아닌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다수의 시장을 선점하냐 전기차냐 수소차냐 근데 가능성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높은 것 같다는 거죠. 더 빨리 싼 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빨리 보급할 수 있고 그러면은 보급률에 따라 시장은 커지고 전 그냥 그게 달라질 차가 것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르면 오고 앞에 있는 거 아무거나 타면 그게 되고. 먼저 그게 개발된 차잖아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있으면 타고 그러면 국가 소유나 뭐 회사 AI 로. 소유일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으면 거기 회사의 차를. 효율적인 걸 하겠죠. 가장 자기네가 수소를 가져와서 하는 게 편하다, 좋다. 이게 이게 대용량으로. 우리가 그거는 이제 교통 시스템이고 이제 우리는 교통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시스템까지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개인 차 그러니까 뭐 수소가 막 발전해서 개인 뭐 충전소를 만들고보다 자율주행차가 더 개발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법이 아닌가? 약간 막고 있는 법 때문에? 미국은 아니야, 이제 나는- 하잖아. 괜찮아요? 미국은 이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GM이 2019년부터 상업운행 하겠다라고 했다는데 그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렇게 타스 1.0, 뭐 2.6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내가 그때 언론에서 그걸 처음 봤을 때 저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내가 했던 생각하고 그거 연구하는 애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차 혼자 자율주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와 뭐 예를 들어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다른 차가 있다. 얘들하고 계속 신호를 주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가 다 깔려야지 자율주행차가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야. 지금 GM이 그 얘기했잖아요. GM이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자율주행차를 19년? 2019년부터 상업 내가 그게 GM이 왜 그렇게 말했냐면 GM은 그 GM이 있는 도시인가? 그 도시랑 협약을 맺어서 도시 자체를 그렇게 깔겠다는 거예요. 서로 인터랙티브로 할 수 있게. 그러면 가능하죠. 이 도시 만약 서울시면 서울시를 다 3D 스캔한 다음에 각 신호기 다 센서 다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면 되죠. 요거 여기 예를 부평에 GM 대우 공장 있으니까 부평구랑 협약 맺어서 안 인프라 되지. 먼저 예를 들면 약간 그러니까 그 정도 단위가 아니라 그 정도 다리는 안 되지. 해외는- 도시 단위면. 해외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거 뭐 서울은 메가시티가 돼버렸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 대구면 대구, 이렇게 광주면 광주 이렇게 그 시티 자체를 해버리겠다는 거는 그런 시티는 보면은 시티 내부와 외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잖아요. 교통으로 진입로와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자율주행을 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도시 안에선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근데 거죠. 자율주행에서 최고 중요한 거는 문어맨단, 돌반사양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사실 맞는데 저는 싼 걸로 간다고 봐요. 원래 안 하면 10명 죽는데 하면 뭔가 그 윤리적으로 안 맞지만 3명이 죽는다. 그럼 제가 볼 땐 사용할 것 같아요. 아니 자율주행은 중국이 먼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막 자동차 자율주행 차의 뭐 사고율이 1%다. 라고 하고 사람이 직접 운전할 때 사고율이 한 5%다. 라고 해도 뉴스에서 만약에 자율주행차의 사고율이 1%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그래도 밀어붙일 거야. 그냥 해. 그리고 그러면 그것도 좀 네. 이게 계속 하면서 데이터가 쌓여야지 점점 좋아지거든. 근데 중국은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그런 뭐 윤리적인 비난을 감수하고 얻을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겠죠. 보험회사부터 자동차 회사, 국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이 빨리 된다면 우버 같이 그 택시 이렇게 불러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내 차 필요 없이 자율주행으로 내가 자격증도 딸 필요 없이. 그러면 수소차가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계속 전기차가 유리하죠. 충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 왜냐면 넣어놓고 그냥 그 계속 하루 사람이- 종일 다니는 거야. 그 사람이 24시간 타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딱 그 도시에 필요한 숫자가 10대다. 그럼 10대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의 순환을 봐서 뭐 15대를 보유하고 있어. 근데 15대가 다 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나머지는 충전소 나머지 깨다가 충전소에 가 있는 거죠. 그럼 근데 수소차는 충전소에 가 있는 것보다 그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으면 그 경로로 이동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것도 효율적이잖아요. 컴퓨터로 이제 뭐 세팅을 해서 최효율적으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땐 그것도 전기가 더 유리한 것 같은데. 근데 난 이거 떠나서 수소도 가공을 하는 거죠. 수소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다른 에너지에 어떤 비용을 써가지고 어떤 뭐 인력과 자본과 다 투입돼서. 근데 어차피 그럼 그걸 하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사람이 생각보다 단순하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만약에 뭐 원자력이 만들고 하는 것보다 핵융합 발전이 개발돼서 그냥 그런 폐기물 없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그럼 거기서 나온 전기를 그냥 쓰면 되지. 그 근데 전기로 또 수소를 수소의 만들어가지고. 최고 너무 핵심은 어렵다. 잉여 전력을 에너지로 만들어 놓는다가 그것도 핵심인 것 그런 같아요. 게 있겠죠. 그럼 국가에서 어떤 제도로 이 일정 부분은 수소 에너지를 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도 뭐 석탄 몇 프로, 석유 몇 프로, 뭐 원자력 몇 프로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호주 같은 나라는 이제 수소를 많이 수출을 하려고 하겠지만 전기가 얘들 남아 도니까 그래서 미래 개인 교통 시스템에 국가적 교통 시스템 여러 가지니까 배 떠나서 뭐 배를 근데 전기로 할 수는 지금은 잉여 수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잉여 수소가 있어야 잉여 수소 우리나라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야. 없어요. 다 쓰는 그러니까 거예요. 무조건 만들어내야 그러니까 된다. 수소가 저 우주에 너무 많은데 갖다 쓸 수소 뭐 우주에서 못 자체 쓰니까 그러니까 가져가 볼 수는 없으니까. 지구에도 수소가 너무 많은데 수소 자체 그냥 수소로 존재하는 수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날라가잖아요. 얘들이 이게 아무튼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만들어내는 걸 구라치잖아요. 현대는 이미 있다. 이미 뭐 몇만 대를 굴릴 수 있다. 근데 그건 그치. 그 수소는 있지만 니들은 못 써. 이건데 있다까지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믿음이 안 가. 구라치는 거. 차라리 이거 뭐 우리 향후 뭐 전략적 국가 방향성을 위해서 개발한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대박이다. 이제 다 수소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이게 전기차가 대세인데 현대가 수소를 열심히 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수소만 열심히 했어요. 전기차로 갔다. 근데 전 세계가 전기차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쫄딱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딴 데는 수소차로 갈지 전기차로 갈지 몰라서 투트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야 수소 그거 왜 해? 그래가지고 전기차로만 갔는데 수소로 바뀌었어. 수소로 갔어. 그러면 우리가 완전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둘 다 열심히. 결론은 그러면 수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최고네요. 근데 수소를 그러려면 결국 전기를 잘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최고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그리고 그냥 쓴다는 전기가 거죠. 또 싸게 만드는데 남는 전기가 많아.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돼 어차피. 그럼 그 수소를 만들면 그 나라는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 나라는 수소 기술을 개발해도 되는데 호주 같은 그런 나라가 전기가 우리 너무 많아. 우리 너무 많이 생산돼. 이런 나라가 호주 그리고 같이 이렇게 없는 이렇게 수출하기가 힘든 데만 전기도 솔직히 풍력 이거 계속 도는 거 아니고 태양열도 그거 뭐 구름 끼고 뭐 사막 같은 데 좋잖아요. 사막 그 모래 치워주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모래가 그렇죠. 쌓이니까 계속 효율 떨어지니까 그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근데 기계로 그거는 다. 왜 자동화를 안 시킬까요? 저는 됐어요. 자동화도 돼 자동화 있어. 돼 있겠죠. 로봇 닦고 다 있어요. 하긴 그러니까 해요. 이렇게 와이퍼가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아니 그 태양열 발전소 있잖아요. 그 태양광 패널 쫙 서 있는 데 있죠. 거기에 로봇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계속 닦으면서 갔다가 이쪽 넘어가서 닦고 거기다 넘어가서 닦고 이렇게 로봇이 그걸 하루 있어요. 종일 하는 로봇. 판마다 와이퍼 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더 그냥 한 좋은 번씩 건 쓰면 되지 않나? 그 해바라기처럼 해 따라가는 판도 있잖아요. 태양열 그렇죠. 충전기. 그것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소재 개발이 돼서 이거 운동성 소재로 돼 있어서 그냥 그 초기 세팅해 놓으면은 에너지 없이 얘가 그냥 복귀로서 태양 각도대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래에. 재질에 따라서 광을 따라가게 쓸 수 있게 만들면 되죠. 아예 그 데까지 오면 근데 이거 다 물론 우리가 한 말이 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뭐 공상과학. 미래 홈날 공상과학이긴 한데 저는 한 1000년 뒤에 될 거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전기파랑 전기 진영. 둘 다 하세요. 둘 다 자, 열심히 하세요. 이제 여기서 추를 쳐야 되는데 네.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우리나라에서 핵 융합 발전에 필요한 인공 태양 실험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요. 뭐야? 못 들어줘. 핵 융합 발전을 하기 위한 인공 태양 실험. 그 핵융합 발전이 아무도 어느 나라도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개발 그래서 예정도 안 잡혀. 우리나라에서 그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게 2050년이 목표래요. 그 말은 또 그 공상과학인데? 말은 개발 예정 이건 미정이다. 그죠? 네, 왜냐 과학자들한테 이거는 우리가 예상이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내가 이공계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사실 거의 대부분 실험이라는 게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과학자들한테 3, 사실 다 40년은 조작이야 대부분이야. 핵융합 발전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들은 아니고 전 세계 다 하고 그 있어요. 유럽에서 전 세계 그거 모여서 하기만 하고 하면 있잖아요. 대박이지. 그 유럽 스위스인가? 그거 하다 거기서 터질 것 같은데. 그 인공태양 만든다고 이미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각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해요. 왜냐면 각자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각자 따로 그거-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거 만들어지면 유럽 전기 그걸로 다 만들어 쓴다면서요. 그게 폐기물 아니 없이. 그게 인공 태양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전소 우리나라 그러니까 발전소처럼 짓는 인공태양? 거예요. 핵융합? 근데 나도 잘 몰라서 그게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나오는 핵 분열이 아니라 핵융합. 이거 아니야 이거? 그 뒤에 그 팔 아니 그거 아이언맨이나 아니면 스파이더맨 보면 그 팔 있는 괴물 나올 때 옥토퍼스 닥터 핵 그죠? 옥토퍼스 나올 때. 그때 핵융합이 날면 아이언맨처럼 혼자서 천재가 아니 그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입자 가속기에서 뭐 돌리면 거기서 블랙홀이 생긴다. 예전에 뉴스 한번 썼죠 빅뱅 해가지고 근데 블랙홀이 생겨도 지구 안 망해요. 그 부분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태양이 갑자기 블랙홀이 됐다고 치면 지구가 그 태양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궤도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으로 들어가는데 자, 딱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가 우리는 한 덩어리지만 입자로 보면 막 여기저기 나눠져 있잖아요. 얘네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러면 얘가 가까우니까 얘랑 그 블랙홀 됐을 때 얘랑 가까이 가면 그 지구 이따만한 지구일 때보다 지구가 블랙홀이 되려면 탁구공만큼 작아진 블랙홀이 돼요.
탁구공만큼 작아지면 내가 지구에서 한 1km 떨어져 있으면 얘가 사방팔방에서 땡기기 때문에 끌려가는 힘이 적어요. 근데 블랙홀이 되면 블랙홀에서 1km 떨어져 있으면 얘한테 끌려가는 힘이 강한 거야. 근데 블랙홀이 지구 탁구공만큼 작아지잖아요. 근데 지구가 지금 크기라고 쳐. 그러면 내가 지금 지구 표면에 있는 거리만큼 블랙홀하고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크기하고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힘만 받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블랙홀이 생기면 그 주변이 문제인 거지. 그 멀리 가면 똑같아요. 그 일정 범위가 네. 있잖아요. 태양만한 블랙홀이 생깁니다. 태양만한 그거 블랙홀 생길 수 생기면 없지 않나? 죽는 거고.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인터스텔라도 보면 그래서 블랙홀 주변만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거 안 빨려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블랙홀에서 다 무주에 있는 모든 걸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그럼 당연. 그 주변에 있는 건 애들 손 닿는 쪽만 이제 끌어다닐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수소 진영과 전기 진영의 자연스럽게 얘기를 그래서 공상과학처럼 핵융합까지. 소설처럼 들어보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둘 다 열심히 하세요. 정해진 화이팅. 건 아무것도 없고 좋은 거 나오는 거 사면 돼요. 결론은 아니 싼 거 싸고 싸고 좋은 좋아야죠. 거, 싸고 좋은 거 나오면 그거 타시면 됩니다. 그게 수소차든 전기차든. 아니면 뭐 핵융합 핵융합 정도만 뭐 핵융합 자동차. 그때까지 그때까지면 그럼. 그때쯤이면 아이언맨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에너지면 그죠. 밥 안 먹고 자, 이거. 그때까지 지금 타고 있는 차들 잘 타시고 이제 정리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그때 타는 되면은 뉴욕은 가면 안 돼요. 근데 뉴욕은 이제 얼리 어답터가 되고 싶다. 어쨌든 싼 수소차나 전기차를 타세요. 그러면 그때 되시면 탈만하다 이때쯤. 지금 차들은 아닌 것 같아요. BMW가 최고죠. 넥소도 탈만하지 않고 제가 볼 때 나온 전기차 다 탈만한 게 별로 없어.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죠. 그럼 20년 뒤에 얘기해 보는 걸로. 20년 뒤에 봐요. 그때면 나오겠죠. So